안녕하세요 티모님들, 티끌모 한솔입니다. 제가 지난번 U20 경기를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봤는데요. 그때 광고판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소득공제 40%, 결제 수수료 0%, 모두에게 좋다. 정답은 제로페이다. 진짜 정답은 제로페이인지, 오늘은 제로페이가 정말 나에게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제로페이는 20개의 은행과 9개의 핀테크 앱과 같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간편결제 시스템입니다. 17개 지자체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먼저 물건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을 실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식당이 있는데 제로페이가 된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K뱅크로 결제를 해봤어요. 뭔가 K뱅크 들어갔을 때 결제 창이 잘 떠서 그렇게 했는데 쉽더라고요. 가맹점에 가시면 QR코드를 붙여놓잖아요. 거기를 스캔하고 내가 먹은 값에 대해서 얼마인지 입력하면 그 은행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이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금 결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간 식당에서는 주인분께서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로페이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하세요 하셔가지고 결제하고 이체 내역을 보여드리니까 아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제로페이가 아직 확 정착이 된 느낌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 기준으로는 첫 경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혜택은 첫 번째로 이 제로페이로 소비를 하는 사용자에게는 소득공제 우대 혜택이 40% 됩니다. 지금 현재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랑 현금이 30% 되니까 체크카드랑 현금을 내는 것보다 10% 많이 우대 혜택을 주는 거죠. 3월쯤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할 거라고 막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금 늘어난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지금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를 경감해줍니다. 가맹점의 매출에 따라서 연 매출액이 8억 원 이하면 0%, 8억에서 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입니다.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매출액의 0.8%에서 2.3%를 카드 수수료로 부담해야 되니까 연 매출이 12억 원 초과라고 하시더라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0.5%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신용카드보다는 조금 더 적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적은 진짜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가 0%니까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해준다고 해요. 제로페이의 장점은 이런 혜택을 주는 거랑 앱을 새로 안 깔아도 되는 점. 제로페이 한다면서 새로 제로페이 앱 까세요 했으면은 또 귀찮아서 짜증났을 텐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은행 앱 대부분이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서 앱을 굳이 새로 안 깔아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결제가 쉽고 좋다는 점. 단점은 일단 가맹점이 많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지가 않아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주로 가는 식당에서 처음 결제를 해봤는데 매일 현금만 내다가 그날 어쩌다 지갑을 놓고 와서 그렇게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로페이를 사용해봤는데 그게 좋아서 앞으로도 조금 제 혜택이 좋으면 제로페이를 사용할 계획인데 처음에 들어가 봤을 때는 제로페이가 붙여져 있어도 이걸 굳이 사용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한테 제로페이가 주는 혜택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한테 오는 혜택은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소득공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연말정산은 우리가 받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미리 가져간 세금이 과했는지 부족했는지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일단 나라에서 너 이 정도 버니까 이 정도 쓰겠네 하면서 난 요 정도 떼어갈게 하고 대충 떼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에 따라서 세금이 과했는지 부족했는지 더 내야 되는지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지 따져보는 거죠. 헐, 니 돈 많이 썼네? 그러면 세금 덜 내도 돼. 근데 우리가 가져가준 게 조금 줄게 하고 돌려줄 수도 있고 너는 별로 돈을 안 썼네? 그럼 조금 더 내야겠어 하고 더 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연봉인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한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인데요. 그래서 총 급여에서 돈 버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인정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빼주는 금액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보험비 등 우리가 뭔가 소비를 했다면 그걸 다 빼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 빼주는 금액도 있긴 합니다. 뭐 휴대폰비라든지. 현재 과세 표준은 1,200만 원 이하면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이면 15%, 점점 늘어나서 1억 5천만 원 초과하시면 38%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점점 커지고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거죠. 여기에서 소득공제는 우리가 번 돈에서 어느 정도 빼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으니까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낮아지는 거죠. 세율이 낮아지니까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도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 때 대충 국가가 떼어간 금액이 있는데 내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가지고 소비를 했다면 어느 정도 그 소득을 빼줘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넘겨 사용한 그 금액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5%까지는 소득공제를 안 해줘요. 너 이 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 써야지 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썼을 때 너는 표준보다 되게 많이 썼네. 그 부분을 소득공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연봉이 3,6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600에 25%는 900이고 900을 12로 나누면 75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74만 원을 1년 동안 사용했다면 저는 소득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뭐 신용카드를 사용했든 체크카드를 사용했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입니다. 한 달에 75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만약에 제로페이를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 연봉을 피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피자를 1년에 다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지만 뭐 냉동실에 보관할 수도 있겠죠. 그중 저는 2조각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2조각, 25%를 먹은 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배가 고파서 2조각을 더 먹었다면 이 2조각에 대해서는 25%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쓴 것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봉 3,600인 제가 작년에는 한 달에 75만 원을 쓰다가 올해는 한 달에 25만 원을 더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올해 한 달에 100만 원을 사용한 거고 1년에 1,20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면은 1,200만 원에서 25%인 9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을 제가 더 쓴 거죠. 그럼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극단적이지만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혹은 모두 제로페이로 사용했을 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득공제 계산 방법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데 또 제 연봉을 피자라고 생각하고 900만 원을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 연봉은 3,600이라고 가정을 아까 했죠. 거기서 900을 소비했습니다. 다 먹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쓴 거예요. 300만 원을. 그럼 우리는 900이 아닌 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0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00만 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니까 계산을 해보면 45만 원이죠. 그 다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이 40%니까 12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 공제 전 우리의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3,600에서 과세 표준에 따라서 1,200만 원에 6% 72만 원이고요. 그 이후 2,400에
15%, 360만 원에 따라서 총 43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는 얼마인지 볼게요. 1600에서 아까 계산한 120을 빼면 3480이죠. 1200의 6%, 2280의 15%를 계산해 보았더니 414만 원입니다. 아까 소득공제 전에는 432만 원이었는데 소득공제 전보다 18만 원 절세한 거죠. 이제 신용카드로 가볼게요. 신용카드는 45만 원이었으니까 제 연봉은 3,555만 원으로 측정됩니다. 이전과 같이 계산해 보니까 약 425만 원이 나왔어요. 공제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약 7만 원을 절세했네요. 그래서 제로페이랑 신용카드를 비교해 보면 정말 소득 공제율이 차이가 나는 만큼 절세된 비용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국 혜택 금액도 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계산해 보았을 때 혜택이 많으실 것 같은가요? 저는 어쩔 때는 이 과세 표준에 못 미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페이를 아무리 써도 혜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없을 때가 더 많아서 제로페이로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티끌모아 한솔이라는 이름처럼 아껴서 생활하기 때문에 25%를 못 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제로페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40%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제로페이를 굳이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제가 소득공제를 못 받더라도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저한테는 꽤 매력적이고 또 소상공인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만약에 제로페이 가맹점이 제가 보이면 그때는 제로페이를 써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마트나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40% 혜택을 평생 제로페이에서 계속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소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봉에서 얼마를 소비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게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소득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니까 쓸 의향이 많고 또 앞으로 보게 되면 제로페이로 결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